네, 오늘 주제 발표를 받게 된 대전발전연구원의 이성호입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하고 과중한 이런 주제를 맡게 돼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제는 대전광역시 산업정책과에서 의뢰한 정책과제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현재 굉장히 좀 볼륨 있게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어느 정도 좀 완성을 앞두면서 지역 각계 전문가분들 모시고 특히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 모시고 이런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소중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국회 특히 이상민 의원님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심의를 기울여서 많은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크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각각의 역할과 분담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주어질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조금 많이 좀 없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배경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제도 변화, 그리고 환경 변화, 환경의 과정, 그다음에 국제적 동향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1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허소송 관련법 개정으로 특허법원 관할 집중이 이루어지게 됐고 금년 1월부터 대전시 소재 특허법원에서 이제 전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 환경적 부분에서는 여러 특허 관련된 각종 인프라가 우리 지역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지식재산 관련 기관과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과 그런 노력을 좀 해나갈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국제적 동향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이라든가 일본, 특히 또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역시 이런 지식재산 관련된 또 특허 허브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특허도시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허법원 관할 집중이 입법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심결 취소 소송이라든가 침해 소송을 다루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원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인식이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이러한 최근에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이 이제 조정이 된 것이 되겠죠. 특허법원 관할 집중 입법화 과정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지재회에서 2012년 3월에 지재권 분쟁 해결 제도 선진화 관련한 이제 특별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난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11월 달에 국회 본회의가 이제 통과되게 됐습니다. 특허법원의 입법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심결 취소 소송은 이제 종전과 동일을 합니다만 특허 침해 소송 부분이 종전하고 맞은편에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을 통해서 우리 대전의 특허법원에서 이제 2심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허법원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 기술 판사 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독일의 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기술 판사라고 하는 것이 독일의 경우에서는 재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판사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술 판사가 선임된 일반적인 우리 그런 그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감정인과는 달리 어떤 제한 없이 일반 판사와 동격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변리사 공동의 이제 대리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이미 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변리사를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특허권자를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고요. 영국은 더 나아가서 특허 사건에 있어서 통상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특허라든가 이런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술의 진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다른 어떤 분쟁보다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판사 제도와 변리사 공동 대리 제도의 부분을 우리가 한국에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기술 판사 제도가 만일에 도입되게 된다고 하면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싱가포르 등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동향 관련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북미와 유럽,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특허 허브 도시의 그런 지향점이 그 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우리 아시아의 그 한중일이 이런 특허 출연 관련해서 중심국가로 부상하면서 최근에 세계 지식재산의 판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특히 싱가포르가 발빠르게 아시아 IP 허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포럼을 유치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보면 세계 지식재산기구를 통계를 볼 때 이미 여러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전체 IP 분야의 출원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적인 부분은 고려되지 않은 숫자적 의미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무원은 2008년도에 국가 지식 상권, 지식 상권입니다. 그 한자적 표현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국가 지식 상권 전략 강요에서 각 선별로 이러한 IP 거래소가 설치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선진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허들을 IP 관련된 기술 도입을 대량으로 이렇게 매입하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어서 세계 기술 이전의 최대 수요 시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2013년 4월에 지적재산 정책 비전안을 발표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창출과 보호 활용 단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일본 기업의 IP 경영을 지원하는 이른바 글로벌 IP 시스템을 열심히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사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사례고 하나는 독일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타일러라고 하는 시는 작은 도시예요.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도시이긴 합니다. 텍사스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허 관련 그런 소송이 이 지역의 일원화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은 특허 건수가 집중이 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소송에 관여하는 외지인의 숙박
요식업 이용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우리 지역적으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도나 법적인 정부의 어떤 판단과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법원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과거 보통 3, 4년 정도 소요되는 특허 소송이 1년 내에 끝낸다는 거죠. 신속성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전문성, 또 통역과 관련된, 외국어 통역 제공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대단히 다른 지역의 이러한 부분과 굉장히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미네네 사례입니다. 미네는 유럽의 특허 허브 도시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독일 특허청은 물론이고 EU 특허청까지도 있고요. 특히 세계적인 최고의 지적재산권 연구소인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이곳에 있습니다. 독일 편리사회 본부도 위치해 있고요. 근데 이 예능이 우리 대전과 여러 가지 도시 규모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일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닮아 있긴 한데, 가장 핵심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각 기능 또는 기구, 기관 간의 이런 네트워크, 이 부분을 리딩할 수 있는 이런 핵심 기관이 없다는 거죠. 물론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궁리돼야 될 부분일 겁니다. 또 다음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계제에 정말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중복되는 부분이긴 하겠고, 공통분모가 많은 부분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동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산업 분류상에 지식재산 서비스로 분류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대전 지역에 그래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OECD 기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범위가 한 5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IP 관리 지원이라든가 특히 IP 금융 측면에서 정책적인 관심을 많이 가져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요국의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관한 정의 부분입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현황입니다. 죄송하게 저 데이터가 조금 지난 데이터를 원형해 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연간 한 4천억 정도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밑에 지식재산 서비스의 분야별 시장 규모를 보시면 그 순서대로 쭉 비중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만, 조사 분석, 거래 평가, 컨설팅, 유지 관리, 번역, 시스템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이 전국 충청권 지역이 전국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약 7% 정도의 웨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수도권에 대단히 많은 집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의 지식재산 서비스 관련된 업체와 종사자 수 등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약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지금은 한 400개 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 2,070명, 한 3,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보면 최근에 이런 종사자 수 성장률이 전국 성장률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대전시에서 그러면 이런 지식재산 서비스의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시에서 지금 하고 있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시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특히 5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 기반 구축, 신지식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 정책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특허정보원 이전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앞서 부분에서 좀 소홀히 됐던 인력 양성이라든가 사업화 지원, R&D 지원 등 이런 추가적인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또 국외 동향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특허 허브 도시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그럼 대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장 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 관련된 기관이나 또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성 있게 이렇게 네트워크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 이걸 과연 실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러한 부분을 제외해 놓고 좀 보면 먼저 이것도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좀 진행이 되고 돼야 될 부분이고 현재 아마 이것도 아마 입법 과정에서 좀 검토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 기업을 지정 육성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좀 찬반 논의는 있는 걸로 압니다만 이런 계제에 우리가 이런 전문 기업을 대전 지역에서 각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유망한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업 주식재산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별로 그렇게 아직 큰 기업이 없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왜 또 뭐 기업을 해외 진출까지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역적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이런 국내외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 관심도 가져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코트라가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태국 이런 세계 중요한 나라에 IP 데스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치해서 그 해외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지식재산 분야와 관련된 이런 전문성을 갖춘 그러한 전문 인력이라든가 그런 걸 토대로 한 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해외 진출 전략 관련된 그러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그러한 명칭이야 어드바이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그러한 전문가들을 좀 육성, 채용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나 이런 시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지식재산 서비스의 산업 분류를 해놓고는 있지만 독일이라든가 또는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새로운 이러한 비즈니스 모처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국내는 이제 주로 이 IP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부수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의 강화라든가 번역 조사, 컨설팅, 금융 같은 또 산업의 융복합화나 고도화 등을 위한 이러한 지원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출됨으로써 물론 그런 분야는 그만큼 융복합 정도도 더 분야 간에 서로 높게 관련되어지고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도 높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포럼의 경제적 가치
이러한 여러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세계경제 포럼이라든가 뭐 여러 세계 지식 포럼이라든가 또는 국제 특허 박람회라든가 뭐 이런 여러 컨퍼런스들이 세계적인 또는 아시아권 내에서의 그런 많은 그런 마이스 산업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진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2012년도에서 이루어진 그 대표적인 그 포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전 지역에 유치해오는 부분도 상당히 클 거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 대전 지역에 이런 특허 관련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중추 기능들이나 기관들이 다 이렇게 집적되어 있는 것을 대전 지역에 집적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전에 대한 이런 특허 브랜드를 좀 이렇게 지향해 나가고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지식재산 관련된 이 기관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부분입니다. 지금 대전에 지식재산센터가 있고요. 전국에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 지식재산센터가 그런 30개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하나의 역할로만 대전 지역의 지식재산센터가 하기에는 과거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특허고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능과 역할이 무게감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정부를 설득해서 지식재산센터를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위계를 높여놓는다든가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적어도 대전시 자체적으로라도 과감하게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범위를 높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이 정부 사업의 그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렇게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특허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지식재산 관련된 또는 산업 발전과 관련된 센터의 기능과 위계를 생각해서 과감한 예산과 기능 조직을 좀 갖춰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전문 인력 육성과 관련된 또 이외에 필요한 이런 코디네이터라든가 표현이 뭐 스페셜리스트라고도 하고 이러한 어떤 전문 인력을 실무자형으로다가 우리가 많이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내 대표적인 카이스트나 충남대 등의 교육기관과 협력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우리가 지식재산 서비스 또 좁혀서 우리가 특허 허브 도시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종합적이고 또 살펴보는 이런 홍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고 교육과 연계한 저변 인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홍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일본의 사례에 보면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여기서 지식재산 서비스 업체에 대한 DB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체계적인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갖춰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 연계를 통한 저변 확대입니다. 중고 자유학기제라든가 초등학생 직업체험, 파음색 등 이러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우리 대전이 특허 도시라고 하는 그런 지향성, 그런 어떤 가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회를 좀 우리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된 내용 부분에 대한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토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부분들을 잘 잘 받았어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좋은 보고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